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집필한 한 권으로 초등수학 끝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맛보기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수학 전공자 5명이 함께 쓴 책인데요. 우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초등학생들이 초등수학을 마무리하고 중등수학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올바르게 수학 공부하는 그 방향성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막연하게 너무 암기하거나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다 유도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사각형 있잖아요.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만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서 배우는 다각형의 넓이라는 것들을 유도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직육면체 부피, 그리고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확장을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각기둥,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각불, 원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까지도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이 정의 하나만 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공식들을 다 유도를 해주고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초등과정을 마무리하고 중등과정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서 중학교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저희 집필진들의 바람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있는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이 정의라는 것은요,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부르겠다, 이런 어떤 선언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정의는 이해와 암기의 대상이지 참인지 증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정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나라마다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교과서마다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학년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 때 수직이라는 정의가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개념이 한계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수직이라는 정의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수직이라는 정의가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수학을 시작하는 출발점,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면 정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가로 세로가 1cm인 이러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 정사각형의 면적을 1cm 제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의니까 1cm하고 1cm로 둘러싸여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1cm, 1cm인 정사각형을 1cm 제곱이라고 쓰겠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정의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놓을까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출발점이니까 받아들이고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 시작점을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하고 4인 이러한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넓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1cm 제곱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로가 4고 세로가 2인 직사각형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아까 정사각형 면적을 정의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 직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이 여기가 1, 여기가 1인 정사각형들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하나의 면적, 이 정사각형 하나의 면적이 뭐였냐면 1cm
제곱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1cm인 제곱 요 녀석이 몇 개 있냐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1cm 제곱이 총 8개가 있으니까 8cm 제곱이다. 자, 이거는 마치 가로랑 세로를 곱해주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2cm랑 4cm를 곱해주면 2하고 4가 곱해져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2개 있잖아요. 이 2개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2개 있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자를 써서 2개 있다라는 약속 기호입니다.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읽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사각형의 정의로부터 직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주면 되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평행사변형은 방금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잘라줍니다. 평행사변형을 이런 식으로 칼로 여기를 잘라줍니다. 수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칼로 자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붙으면 여기를 잘라서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셈이죠. 기존의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어떤 도형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만약에 아까 평행사변형에서 요 길이가 뭐 3이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높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 4라고 주어졌다면 결국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관점에서 보면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가 되니까 단위를 생략한다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거를 좀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3의 의미는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또 4의 의미는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 보이는 삼각형을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립니다. 똑같은 크기, 합동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서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삼각형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요 밑변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수직으로 내렸을 때 높이가 있다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요거였죠.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평행사변형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은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이거에다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죠. 절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다리꼴은 위에 있는 요 변하고 요 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사다리꼴하고 똑같이 생긴 사다리꼴을 위치를 위아래를 바꿔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다리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다리꼴하고 요 사다리꼴은 서로 똑같이 생긴 합동인 사다리꼴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뭐가 생겼냐면 평행사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라고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였거든요. 그럼 이제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있겠죠. 이걸 아랫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랫변.
그 다음 요 길이가 있는데 이걸 윗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윗변의 길이인데 그냥 간단하게 윗변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합동인 거를 붙였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윗변이 되고요. 여기는 또 아랫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 사다리꼴의 또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전체 구해보면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얘랑 얘를 더한 거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게 이제 이 밑변의 길이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얘네들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를 곱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만큼만 구하고 싶잖아요. 요만큼,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요만큼이 뭐였냐면 이거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니까 역시 앞에 2분의 1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있으면 우리는 이 마름모의 둘레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면 지금 얘랑 다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돼서 면적이 8개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가령 네모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요 길이를 세모라고 하면요. 파란 직사각형의 넓이, 즉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파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얘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이 마름모의 넓이는 동그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가 총 8개가 있으니까 얘는 4개가 있으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역시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게 이제 대각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각선의 길이와 요 대각선의 길이, 즉 요 대각선의 길이가 네모가 되고요. 이 위쪽으로 세로에 해당하는 대각선의 길이가 세모가 되니까 결국 대각선의 길이끼리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도 아까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정의로부터 다 파생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원의 넓이는 고등학교 때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정적분에서요. 근데 교육과정에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배우는데 예전까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합니다. 자,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없는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작은 도형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서 이걸 구분이라고 합니다. 구분. 그 다음 구적은 쌓는 겁니다. 작은 도형들을 다시 막 쌓는 거죠. 다시 쌓거나 붙이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면적, 기존에 알고 있는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걸 지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윗부분 있잖아요. 이 원의 윗부분 잘라냅니다. 이런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냅니다. 굉장히 작게 잘라야 돼요. 저는 편의상 약간 크게 그냥 자르는데요.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잘라냅니다.
아랫부분도 굉장히 작은 이러한 부채꼴 모양. 피자 모양인데 이거를 무수히 작은 조각으로 잘라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작게 자른 이 조각들을요, 다시 하나씩 분할해서 붙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붙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붙일 겁니다. 이 검은 쪽에 있는 조각들은 밑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는 거죠. 검은 조각들은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붙여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각을 선생님이 몇 개 안 그렸지만 사실은 이 조각이 무수히 많다 가정을 하고 무수히 많이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위에 있는 빨간색 조각도 이 사이사이를 메꿔주면서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이 사이사이를 메꾸면서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똑같은 크기로 잘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기가 딱 맞아서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의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 밑에 부분, 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까만색 조각들을 붙였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가 여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쪽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는 뭐랑 같냐? 이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원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원주라고 부르는데요. 원주의 절반이죠. 따라서 요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원주의 절반이다. 원주.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에 해당되는 요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요 길이는 여기로 치면 얘랑 같은 거죠. 따라서 요 길이는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조각을 상당히 크게 잘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지만 요거를 만약에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면 실제로는 모양이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이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가 원주의 절반이 되고요.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원의 반지름. 따라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주는 원의 둘레의 길인데요.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하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요것이 뭐냐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서도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지워 볼게요. 공간이 없어서요. 원주율이라는 게 뭐냐? 수학자들이 원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원은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라고 하는데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 지름으로 나눈 비율이죠. 즉 지름분의 원주, 이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 값이. 그래서 대략 근사값으로는 보통 우리가 3.14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거를 원주율이라고 하죠.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주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정의. 원주율이 뭐냐? 원주율은 비율인데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정의하겠다. 그리고 이 값은 일정하다라고 알려져 있다. 수학자들이 찾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정의가 됩니다. 정의. 따라서 이 정의, 수학에서 항상 정의라는 것이 있으면 이 정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런 공식들이 출몰하는 거죠. 이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원주를 구하는 공식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고 이 등식의 관계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런데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랑 같으니까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원주 대신에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집어넣으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이 식에서 요 2분의 1하고 지름을 곱해버리면 지름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지름의 절반, 반지름이죠. 따라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출발점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그 정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 보이듯이 이 부채같이 생긴 녀석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지우면 남아있는 모양 있죠. 이거를 부채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부채꼴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절반으로 나눠주고 이 부분은 편의상 파란 부채꼴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부분은 빨간 부채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또 아까 수박, 피자 나누듯이 얘를 아주 작은 이런 형태 부채꼴로 나눠줍니다. 무수히 많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빨간 부채꼴도 무수히 많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나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엇갈려서 또 붙입니다. 아까 같이. 그러면 파란 부채꼴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빨간 부채꼴로 위를 메꿔준다. 빨간 부채꼴로 이렇게 아기가 딱 맞게끔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각이 좀 크지만 이게 매우 작은 조각으로 얘네들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길이를 편의상 제가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네모가 되겠죠. 절반으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요 길이는 반지름이 될 겁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이 길이랑 같아지거든요. 따라서 요 길이는 네모가 되겠죠. 네모.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이 길이랑 같죠. 이 길이가 잘린 거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요 녀석은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네모 곱하기 반지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네모를 보면 이 네모라는 것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전체 요 길이의 절반인데요. 이 길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호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호의 길이. 그러니까 얘를 호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을 호. 이거 호라. 얘 이름이 호인데요. 이 호의 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따라서 네모는 호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결국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유도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다각형이 있다면 이 임의의 다각형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다각형은 특별히 구할 방법은 없는데요. 얘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주면 모든 다각형은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뭐 밑변이라든지 높이가 주어졌다면 얘네들의 넓이들의 합으로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으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 정육면체의 부피, 각기둥의 부피,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까지 방금 우리가 했던 개념들을 확장을 해서 부피 구하는 방법, 부피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